지역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키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동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초부터 김영한 충북지사의 대규모 문화사업이 논란입니다. 공감대 수렴도 없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꿀잼 도시 일환으로 청주시가 추진한 밀레니엄 타운 테마파크가 결국 착공 기한을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아직 부지 계약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영동 시외버스 정류장이 4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에서 옥천을 거쳐 청주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통령 체포가 미뤄지는 사이 지역에서도 여당의 윤 대통령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등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내란 동조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시도지사 12명이 한 달 만에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 절차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대통령 기도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엔 협의회장을 맡아 선두에 섰습니다. 이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관저 수색영장 집행 등의 수사가 위법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해당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과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영장과 수사에 대해선 이미 법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고 탄핵 사유 변경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 이에 대해 협의회장인 김영환 지사에게 그럼에도 위법을 주장하는 이유와 한쪽 의견만 대변한 입장문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얘기하면 언론이 이상하게 가져간다며 생각을 묻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보도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취재진이 김 지사를 따라 나섰지만 오후에 잡혀있던 일정 3개를 돌연 취소하면서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 지사님 못 온다고 그러거든요. 일정이 다른 거가 겹쳐갖고. 김 지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대표 치적인 일하는 버퍼 사업장 2곳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그중 한 곳에서 행사 1시간 전부터 기다렸지만 김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엄태영 의원과 헌재를 찾아가 탄핵심리 중단을 촉구한 박덕흠 의원까지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주 규탄 집회 중인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향해 즉각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범죄라고 비판했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에 책임지고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를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계속 내란에 동조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당 해산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대통령을 변호 중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냐며 도민의 뜻을 살피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올해 대규모 문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연초부터 시끄럽습니다. 김 지사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의견을 듣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없이 답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제천으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소 1,000억 원을 투입해 이곳을 문화복합시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치연수원 부지에 조성되는 문화복합시설은 미술, 문학, 창작, 체험, 휴식,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 문화복합시설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된 건 역시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입니다.
과연 그럴까?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 기존 청사 활용 방안에 관한 도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 지사가 문화시설을 먼저 언급합니다.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정말 어른들을 갖고 있는 이 직업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 지사 취임 이후 충청북도는 김 지사 뜻에 따라 복합 문화공간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전담팀도 만들고 지역 예술인과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정작 안의 내용을 보면 이미 결정 다 해놓고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청을 도민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본관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지사가 본관 개방을 선언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도민과 직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결정하고 관련 용역과 공청회를 속속 진행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지입니다. 활용 방안을 묻겠다는 제목과 달리 복합 문화공간 말고는 고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1개 문항 가운데 7개가 복합 문화공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역시 답을 정해놓고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한 거죠.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현실은 좌충우돌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줄곧 논란을 일으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같은 당 도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물론 도민분들의 공감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뭘 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냥 품으로 돌려줘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새해에도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각종 논란이 있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구호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재해 구호 기금을 통해 마련했고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심리 회복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 대구 경북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과 2022년 경북 강원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같이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꿀잼 도시의 일환으로 청주의 북부 관문인 밀레니엄 타운에 추진된 복합 문화시설 용지가 수년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협약까지 체결하고도 이미 착공 기한을 넘긴 업체는 아직 계약금도 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분양을 시작한 청주의 밀레니엄 타운 복합 문화시설 용지. 분양 전부터 청주의 첫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쇼핑몰이 입점할 거란 소문이 돌면서 큰 관심을 끌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발 의사를 표명한 업체는 2곳에 그쳤습니다.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약을 맺은 곳은 유통사가 아닌 국내 유명 치킨 업체. 2,069억 원을 들여 미니어처 전시관과 아트 뮤지엄, 가족형 치킨 체험관 등 테마파크를 2027년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업 계획 실현성을 따져 업무 협약을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협약상 착공 기한은 2024년 마지막 날. 하지만 현재 협약 당시 공터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착공은커녕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BBQ에서는 아직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그거는 잘 몰라요.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며 실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겁니다. 분양 개발을 맡은 충북개발공사는 당시 빈 땅으로 오래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업체에 계약금 납부와 착공 시기를 지키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업체의 향후 계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년 넘게 빈터로 남겨놓은 바로 옆 5만 제곱미터의 또 다른 부지는 현재 규모로는 개발 수요가 적어 청주시에 필지 분할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대형 투자를 할 업체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주 북부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밀레니엄 타운 복합문화시설. 앞서 시장만 요란하다 슬그머니 사라진 여타 다른 개발 계획처럼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 열린 올해 첫 업무 보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저신용자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와도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특별대책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 문암동의 한 도로에서 옥외 소화전이 터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화전이 터져 물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 분 만에 사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청주시는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에서 지난해에만 10건이 넘는 단수와 흙탕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종료했던 영동군 시외버스 정류장에 4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지 않고 영동군이 직접 운영에 나서는데 청주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도 부활합니다. 전유정 기자입니다. 영동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영동군 내 체육관 주차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간이 형태로 활용했고 버스 노선도 줄었습니다. 특히 청주를 오가는 버스가 하루 9회에서 4회로 줄면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든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출퇴근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쪽에 이제 원룸 같은 것을 이제 집을 구해서 영동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을 들여 중심지인 영동역 주변에 새 시외버스 정류장을 지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문을 닫은 지 4년 만입니다. 외곽에 있으면 거리가 멀으니까 불편한데 이 시내 가까우니까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좋죠. 다른 때는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저 위. 새로 지어진 터미널에는 대합실과 휴게 공간이 생겨 승객과 버스 기사가 더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민간업체 대신 영동군이 직접 운영을 맡게 되며 오는 9일부터 영동에서 옥천을 지나 청주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도 4년 만에 부활합니다. 필요한데 가려면은 시간이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기도 해요. 밤 늦게는 또 너무 늦어서 아침부터 너무 그렇고 그래서 필요해서 좋아요. 인근 도시와 통행이 늘면서 교통과 생활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광역 노선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달 수소 시내버스 폭발 사고 직후 수소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던 충주시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충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수소 전문 엔지니어 등과 사고가 났던 같은 기종의 버스 16대를 점검한 결과 중요 부품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충주시 목행동의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시내버스 뒷면이 폭발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청주 나들목에서 1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9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칸에 실려있던 폐지 더미가 도로 옆 녹지로 쏟아지면서 사고 수습에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경찰은 회전 구간에서 화물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충주시 가주동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